네, 대통령실 한이 불공정 공천, 당내 실제 원인은 명품백 문제. 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불공정한 공천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아까 얘기가 나왔죠.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공천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률에게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바로 저 모습입니다. 지금 이 김경률 위원장, 이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김경률 위원장이 마포에 정청래 의원 대항마로 나설 것이다라고 손을 딱 이렇게 들어주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비대위원장의 거취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유병욱 교수님, 네. 지금 우린 비대위원장 거취 얘기는 안 했다, 언급을 안 했다. 시스템 공천에 대한 어떤 우려, 당부만 좀 전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에서 좀 항상 딜레마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네. 대통령의 공천에 지나치게 의중이 반영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여당 대표가 지나치게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사안은 네. 네. 최근의 사안은 일단 네, 표면적으로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네. 아시다시피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의 팩트는 사기, 몰카, 함정 취재에 의한 그 공작 정치이고요. 김건희 네. 여사는 거기에 대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입장에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여당 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민심의 소리 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겪고 있고요. 여당의 지지율이 답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은 공멸의 길이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모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몰카 사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과하거나 이런 부분 아니다. 그리고 특히 귀에 들어온 얘기가 공멸이다. 만약에 이런 갈등 상황 계속된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도 같이 공멸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일단 어쨌거나 사안이 어제 만나고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래 갈지 안 갈지는 사실 오늘 어떻게 얘기가 좀 전개가 되느냐가 관건일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아까 얘기한 부분 다시 좀 볼까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하기를 거취를 얘기하지 않았다. 우린 시스템 공천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일각에선 그래, 거취 얘기 안 하고 공천만 얘기했을 수 있지. 근데 대통령실에서 당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는 거야 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비대위원장 거취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 똑같아요. 네.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모들끼리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모들끼리 회의 결과는 한 비대위원장 만나서 사퇴 요구를 전달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네. 그리고 왜 이관섭 실장이 한 비대위원장을 왜 만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체적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거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걸 그냥 지어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자제해야죠. 왜 갑자기 지금 2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대위원장을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너 그만둬라?
만약에요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 공천 시스템이 지금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문제될 게 없냐면 지금 문제되는 게 김경률 비대위원장 공천 하나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약간 실수한 것처럼 보이면서 아 이건 경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한 가지 가지고 아, 앞으로도 공천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단을 하면서 사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퇴하라. 이건 사실은 맞지 않고요. 지금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막 비대위원이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자체도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치 마포에 딱 공천한 것처럼 하는 모습이 이거 뭐야 나한테 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싹수를 보니까 안 되겠어 하기 전에 빨리 잘라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그만두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네. 그건 용산이 인식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너무 명품백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단순히 몰카고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네. 아니 이거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친윤 세력하고 강성 보수위에는 지지할 사람이 동의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그것이 총선에 미칠 영향과 국민의 정서, 눈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냉철하게 한번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선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너무 사안을 생각보다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좀 같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만나고 뭐 지금 이 비서실장, 비대위원장 다 지금 세 사람이 윤지호 원내대표까지 만났다라는 거죠. 세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국민 보고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거절 의사까지 공개적으로 표명을 한 뒤에 어젯밤에 다시 한번 모였다고 합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당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이날 저녁, 어제 저녁입니다.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뇌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갈등이 커져 파국으로 가선 안 된다며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얘기를 했다. 오늘 아침 8시 25분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뭐 몇 시간 안 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 만났다고 하니까. 주원규 위원님. 네. 어제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모여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얘기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뭐 저희가 예단은 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중지를 모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리스크는 안 된다. 예. 네. 그러니까 당정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원론적인 관리로 보이고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퇴 요구 관련 보도라는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흘렸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도 그건 아마 예측하기 어려워. 그래서 또 발표한 건 비대위원장 거치는 우리가 논할 게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흘렸다는 뭐 그런 공개 보도는 없긴 했었어요. 예, 확인된 건 그렇지만 이제 아닙니다.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네. 있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그 뉘앙스 안에 사퇴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다라는 뉘앙스를 국민이 충분히 읽을 수 있던 걸 계산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에서 당혹감을 표현한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뉘앙스는 김 여사 문제는 함정 몰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는 못 받고 이번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카드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걸음 물러나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어떻게 보면 고사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을 쓴다든지 이후에 아니면은 어떤 개인 플레이보다는 당을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주는 오늘부터 있는 일반 일정들에서 네. 그런 어떤 조율들을 지켜보겠다라는 뜻인데 파국은 막겠다라는 말은 원론적인 거고 제가 볼 때는 리스크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무게중심을 가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계속 갖고 갈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몰카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존의 입장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유병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의 발언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가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으로 프레임이 구성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앞의 과정, 그 돌아가신 선친의 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뭐 미안한 마음이 있어 선물을 주었다라든가 뭐 네. 아무런 부탁 없이 대가서 없이 선물 주었다 이런 부분 좀 간과된 채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앞에 자초지종 사실관계 명확히 밝힌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도 좀 강조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이 두 얘기를 뭐 공통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존의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품백 이 논란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스탠스가 좀 더 강화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계속 갖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제 한남동 관저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김 여사 사과 요구가 기름, 대통령실 한동훈의 불만 폭발.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라는 이 요구가 기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기름을 부었다는 거고 기존에 불씨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불씨가 있었으니까 기름을 부어서 이게 폭발했다라는 얘기인 것일 텐데 그럼 대체 그 불씨가 무엇이냐? 일각에선 이게 아마도 불씨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정당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허용하는 정당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뭐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네. 네, 지금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와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를 좀 같이 듣고 왔습니다. 김경률 위원은 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마리 앙뚜아네트를 얘기하면서 이건 국민 감정을 건드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김경률 비대위원을 총선에 나가라고 이제 설득을 한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거는 국민들이 좀 아쉬운 점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라는 얘기를 연이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게 쌓이고 쌓여서 기름에 폭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친윤 사퇴설 공세 맞선 한동훈 할 일 하겠다. 신구 권력 충돌. 네,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 신구 권력 충돌 아니냐라는 게 한국일보의 시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미래의 권력입니다. 이번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향후 뭐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네. 뭐 윤석열 대통령 현재의 권력이고 더군다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습니다. 지금 사실 시점상은 신구 권력이 충돌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데 이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냐?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김경률 위원장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그 얘기를 받은 한동훈 위원장 얘기 말도 그렇고 네. 아주 상식적인 기초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 문제의식 갖고 있는 어떤 국민들의 감정 이 얘기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선거 상황에서는.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도 대통령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을 돌이켜 보면 결국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금기를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인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신구 권력 간의 충돌 상황까지 만들면서 미래의 권력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상황으로 갈 수는 없고 아직은 안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상황 돌파 못하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뭐 쉽지 않을 것이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운명도 상당한 타격이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김건희 여사라는 금기를 건드렸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병국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과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은 그 결이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여당 대표로서 네. 국민의 걱정의 소리를 전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은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이 앙뚜아네트 같은 발언은 좀 지나치고 심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됐을 때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나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에는 용산의 관계 설정이 좀 적절하지 않았는데 용산과 적절하게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도 그 용산을 생각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의 충정에 의해서 그 명필과 관련된 해법이 제시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법이 모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네. 적절한 방법이 모색이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해피엔딩으로 가지 않겠냐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목은 반대 상황입니다. 국민일보 윤한 파워게임 양상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나라는 겁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이게 인간적인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마 파워게임 양상으로 가면 네. 폭망할 거예요. 그걸 아무리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또 뭐 한 장관, 한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할 일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위기는 기회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표 정치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하느냐가 이제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 아바타다, 뭐 윤 대통령의 뭐 수직적 관계다 이런 걸 벗어날 수 있는 네. 오히려 좋은 저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총선 프레임이요. 이재명 대 윤석열 가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리고 결국 프레임 자체는 한동훈 대 이재명이 가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점차 흘러가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까지 23일간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히려 이렇게 서로 뭐 찌그락짜그락 서로 어떤 대립을 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사실은 앞으로 공천에 있어서 윤심이 아니다는 걸 아마 국민들이 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총선도 승리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봉합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정치력, 네. 리더십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네. 위기는 기회다. 이게 오히려 총선 승리 앞으로 공천에 성공하는 예방주사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관건은 앞으로가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겠죠.